안녕하세요. 지구온난화와 우리의 미래 강의를 맡게 된 영훈초등학교 교사 이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더 잘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다양한 학년의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온난화의 의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난화 여러분들 의미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고, 또 온난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는 있을 텐데, 이제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학년 친구들은 온난화 의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저학년 친구들은 온난화 의미 좀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온난화의 의미를 한자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온난화를 한자로 쓰려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혹시 첫 번째 한자 어떤 한자인지 알고 있나요? 따뜻하고 맞아요. 두 번째 한자는? 한자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네. 마지막 화자는 무슨 한자일까요? 네, 되다예요. 그래서 따뜻해지고 따뜻해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글로벌 워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최근에는 따뜻해진다라는 표현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글로벌 히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지구 가열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기온이 올라가고 뜨거워졌으면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을까요? 자, 우리 사람의 몸에 한번 빗대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의 체온 몇 도예요? 36.5도에서 37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평소보다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람의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가 아픈 것처럼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가 온난화 현상을 발생하면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더워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가 이상해요. 자, 온난화 현상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냐?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앞에 보는 그래프는 우리 지구의 150년간의 기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에서 기온이 그동안 과거 1000년 동안은 그대로 잘 유지되다가 최근에 와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또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됐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은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더워지는 거예요. 자, 폭염은 더위 중에서도 우리 정말 더운 날을 폭염이라고 하는데, 자, 왼쪽의 사진 보면 이제 도로가 지글지글 끓고, 자,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좀 더운 도시 중에 하나인 대구에서 예전에 했던 전시인데요. 대구에 저렇게 앞에 있는 콘이 녹을 정도로,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그냥 두어도 익을 정도로 덥다라는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 사진을 가져왔는데, 폭염은 하루의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 폭염의 일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염뿐만 아니라 비도 많이 와요. 자, 이거는 작년 여름 사진인데요. 한강이 이렇게 물에 잠기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남역도 이렇게 침수되는 우리가 상황을 겪게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해수면은 바다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왼쪽은 무슨 사진일까요? 와, 투발루를 알고 있구나. 자, 태평양의 섬나라인 투발루의 장관인데요. 이 장관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어요. 왜 물속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장관이 서 있던 위치가 예전에는 육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무릎까지, 그다음에 허벅지까지 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속에서 수중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빙하가 녹게 되면서 점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사에서 해수면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이게 세계 해수면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약간 높아지는 정도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이제 2003년부터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2010년에는 그 높아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비교하면 해수면의 높이가 꽤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별로 안 높아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 있는 바다가 이만큼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의 상승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이렇게 기후와 관련해서 다양한 뭐 아까 이야기했던 폭염이라든지 뭐 강수량의 증가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변화는 기후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그다음에 사람 생태계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이제 온난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물 북극곰일 것 같아요. 자, 북극곰이 빙하가 녹으면서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자, 빙하가 녹으니까 북극곰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북극곰이 먹잇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찍힌 사진 중에 이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은 북극곰의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이 북극곰 말고 또 누가 있냐? 남극에는 펭귄이 있습니다. 자, 펭귄도 이렇게 얼음과 눈 위에서 살아가는데 이 얼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흙 속에서 살아가는 펭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동물뿐만 아니라 숲이나 산림이 점점 줄어들고 또 강과 호수도 점점 메말라가는 것, 또 바닷속에는 산호가 물의 높은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은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동식물 또 생태계,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오는 다양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온난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우리나라 우선 기온부터 우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앞에 지금 그림을 보면은 자, 혹시 이거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바코드. 넷플릭스. 또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또 넷플릭스가 생각이 났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은요. 191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열화 줄무늬라는 것인데요. 이 줄무늬 하나하나가 1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연도보다 기온이 낮으면 파란색, 그다음에 평균 연도보다 기온이 높으면 붉은색을 나타내는데 자, 지금 현재에 올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때요? 네, 붉은색으로 되는 거 봐서는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기온을 측정해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최저 기온, 평균 기온, 최고 기온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온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가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자, 우선 우리 계절의 길이가 달라져요.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겨울은 점점 짧아지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여기 초록색이랑 이 청록색이 봄과 여름을 나타내는 거고 왼쪽 위에 있는 주황색이랑 오른쪽 위에 이 회색이 가을과 겨울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안쪽은 과거 30년이고 바깥쪽은 최근 30년인데 봄과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가을과 겨울은 점점 짧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수를 측정을 해봤더니 여름은 20일이나 증가했고 겨울은 22일이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여름이 조금 더 길게 느껴지고 여름이 잘 안 간다고 요즘에 느껴지는 게 실제로도 이렇게 수치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봄과 여름이 아까 길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최근에 있었던 우리 봄을 생각해 보면 벚꽃이 굉장히 올해 일찍 피고 일찍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우리 이제 벚꽃철이 되면 벚꽃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벚꽃 축제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날짜보다 벚꽃이 빨리 피고
이미 져버려서 벚꽃 축제 기간에 벚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벚꽃은 없지만 축제는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진인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온난화의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벚꽃이 피는 날짜를 과거부터 봤는데 예전에는 4월 중순에 피던 벚꽃이 점점 빨라져서 올해는 4월 초에 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빨라져서 3월 말에 필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아까 가을과 겨울도 짧아진다고 했는데 단풍도 점점 절정에 드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계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과일 재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 어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제주가 제일 따뜻하죠. 제주에서 어떤 과일이 많이 나요? 귤, 참다래, 뭐 한라봉, 자, 다양한 과일이 나왔는데, 네, 맞아. 지금 얘기하는 과일들 모두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자, 이 과일들이 재배되는 지역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열대 기후나 아니면 열대 기후에서 재배되던 과일이 이제 한국에서 재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 열대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과일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면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던 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앞으로 재배가 안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측하는 그래프를 보면 자, 사과, 배, 복숭아, 포도는 앞으로 점점 재배가 안 되고 이제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이제 단감이나 감귤 같은 것의 재배만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에 보이는 그 색깔을 보면 파란색과 초록색이 사과 재배지인데요. 앞으로 사과의 재배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2070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런 과일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과연 지구 온난화 왜 더워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의 온도를 결정짓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대표적으로 온실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온실 효과는 사실 온실 효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태양에서 들어오는 열을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막아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유지시키는 것이 온실 효과인데 온실 효과가 아예 없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추워져요. 그래서 온실 효과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온실 효과가 과해졌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태양열이 들어오면 이 태양열의 일부를 이제 지구 안에 가둬놓고 이렇게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온실가스인데 이 온실가스가 과도해져서 지구에 갇히는 열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온실가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뭐 메탄, 아산화질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무엇일까요? 네, 이산화탄소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이산화탄소 또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서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의 이제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온도도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구 평균의 온도도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맞춰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두 개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우리가 보면은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매연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연관관계를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두 개의 수조를 준비를 했는데 자, 왼쪽 수조에는 선생님이 식소다를 녹여놓고 오른쪽 수조에다가는 비커에 그냥 물을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다가는 이제 온도계를 설치를 해놨는데 자, 이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전구는 태양 역할을 하는 열 전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선생님이 설치를 해놓고 똑같은 열을 가했어요. 자, 이 원리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이 왼쪽에 아까 식소다는 우리 베이킹 소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식소다에다가 구연산을 넣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오른쪽은 그냥 우리 평소와 똑같은 상황으로 가정을 했는데, 자,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자, 식소다에다가 구연산을 넣으면 이렇게 기포가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산화탄소가 보이진 않지만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고 있죠.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두 개의 전구를 켜놓고 20분 정도 방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온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지금 노란색인 이유가 선생님이 이산화탄소 발생을 더 잘 보이려고 그 발포 비타민을 넣었어요. 그래서 노란색인데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온도 보면은 이제 좀 멀리 있는 친구 잘 안 보일 텐데 33도예요. 그래서 왼쪽은 지금 33도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수조도 온도를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같을까요? 자, 낮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몇 도예요? 네, 30도예요. 30에서 조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수조에서 선생님이 다르게 한 거는 이산화탄소 발생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온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지구 온난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그 원인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협약체라든지 협약 등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오른쪽 빨간색 동그라미 보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자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많은 국가에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동참하기로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사실 탄소 중립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모든 활동이 탄소 중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탄소 중립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아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또 지구 온난화에 문제가 되는데 그 탄소 배출은 줄이고 또 여기 지금 보면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그다음에 흡수는 늘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흡수는 누가 할까요? 온실가스 흡수 누가 할까? 네, 식물이 합니다. 식물은 생활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나무, 숲, 산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바닷가 근처에 사는 생물들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린카본,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흡수는 늘리고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두 개를 0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탄소 중립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현실은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 일회용품들, 그다음에 우리 분리배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여름 방학이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방학 챌린지라고 해서 기후 행동 1.5도 앱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은지 또 실천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는 앱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환경 보호 방법, 이제 우리가 안 쓰는 등을 끈다든지 또 지금 같은 여름에는 에어컨 온도를 적정 온도로 맞춘다든지 또 분리 배출이라든지 쓰레기를 줄이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만큼 실천으로 옮겨야겠죠. 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관련된 노래를 하나 들으면 더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배웠던 내용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거 알아요? 지구가 위험하던데 지나친 폭염 유난히 길던 장마를 보니 이상하던데 기후의 변화 인류의 위기 그뿐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요 이제 세상은 이렇게 외치고 해요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 모두 실천하리 이제부터 모두 탄소 제로 모두 함께 하리 We reduce, refuse,
reuse, recycle. 암호 탄소 중립 swag. 커피를 마실 땐 텀블러로 어때요? Reduce CO2 환경도 살리고 분리수거할 때는 올바르게 해야죠. 모두 함께 벽캔 플라스틱 행국이는 필수죠. 사용하지 않는 전기 reduce 코도 뽑고 불도 끄고 대기 전력 다이어트 해봐요. 탄소 중립 refuse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영수증도 모바일로. 자 회의 시작합시다. 종이 없이 탄소 제로화. reuse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현대판 하나받아 와 대단하다. 너도 나도 zero waste recycle upcycle 버릴 수밖에 없는 폐자원도 we recycle upcycle 재활용 재활용 탄소 중립 먼 미래 아니죠.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지금 여기 있어요. 2050 탄소 중립해요. Everybody 2050 탄소 중립해요. 2050 탄소 중립 파리. 자, 여기 내용을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처음에 우리 아까 봤던 가열화 줄무늬 그림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에다 지금 물음표를 그려놨어요. 이제 이 뒤에 어떤 색깔이 그려질지는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배웠던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탄소 중립 잘 실천해 주셔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